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1년도 일자리 정책본부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정책본부장 배택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사회적 경제 기업 50% 그리고 마을 공동체 200%가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고 전국 우수마을 기업과 지원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한 사회적 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그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녹색 나눔과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 협업을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사회적 경제 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사회적 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도 신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 판로 및 공공구매도 확대합니다. 그 녹색 나눔 모바일 앱 개발, 구독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형 오픈마켓, 홈쇼핑, 그리고 소셜 크라우드 펀딩 입점 등 온라인 판촉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율도 5%로 상향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그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및 그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사회적 경제 교육 강좌를 3개 교육에서 5개 교육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기업, 공무원 대상 교육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화를 위해서 200개 기업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을 하고 60개 마을 기업을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42%가 증액된 31억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시설 장비 확충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무담보 신용 보증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자립형 마을 공동체 육성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올해 500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해서 민선 7기 2,000개 육성 목표를 금년 내에 조기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남 마을 방송국을 새로 구축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다양한 마을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시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는 올해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해서 내년까지는 1시군 1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 디자이너를 지속 양성해서 마을 공동체 지원 기능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욱현 의원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근데 조직 개편하면서 이게 하나로 이제 묶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은 우리 도내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그런 바탕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생력을 저희들이 관심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원도 하게 되고 판로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에서는 하나는 중소벤처기업과고 하나는 사회적 경제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만 서로 관심들을 주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소중한 우리의 기본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유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군 수요를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공모를 통한 사업은 아닙니다. 네. 공모를 통한 사업은 아니고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접촉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욕심은 한 2군데 정도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욕심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전남도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곳은 선정이 돼야 되고 그 기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구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몇 가지 자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9페이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판촉 전개해서 녹색 나눔 모바일 앱 개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과의 관련이죠.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녹색 나눔 공공구매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도세 네트워크라는 사이트가 네, 있고요.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러니까 민간 판로 및 공공구매 중에서 이 윗부분은 민간 판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공공 부분 방금 얘기하신 그건데 온라인 플랫폼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예전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전라남도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서 공공구매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업 생산품의 DB 현황 등 제품 등록을 관리하고 기관별 찾아가는 공공구매 교육 및 상담 등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내실하기로 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자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작년 3월 달입니다. 기사입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교육 문제도 제가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 관련해서 교육 문제도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고 거기 보면은 몇 가지 교육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많이 있었고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죠. 예. 그다음에 통합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죠. 예. 자, 통합 지원센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국비로 설립했습니까? 사경센터는 우리 도비입니다. 통합센터는요? 통합지원센터는요? 그러니까 그게 네. 통합지원센터가 네. 보통 사경센터로 줄여서 네, 얘기하는데요. 네, 네. 그게 도비고요. 예. 유통지원센터는 저기 순천에 예, 예,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비에서 하는 그거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 정도. 지금 그 사이트가 있죠. 거기 예. 보면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도 기업 수라든가 마을 기업 뭐 이런 기업 수도 전부 다 거기서 발췌해서 오신 것 같던데 그게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진흥원이요? 순천이나 유통센터는 본가 사람들. 아니요 저기 여기는 중소기업진흥원. 지금 저기 사경센터 말씀하시는 예. 건가? 여기. 여기 중소기업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예, 내 있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아 여수에 위탁 운영하고 예 있습니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전남 고용 포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포럼에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해내고 있다. 그 고용 포럼에서 주요 그 추진했던 사업들이 그 뭐 혁신 성장 사업, 판촉 지원, 뭐 한마당 행사, 교육 강좌,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거기 자료 그게 3년 됐죠? 위탁 받으신 지가 3년째 되죠?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3년 전에 기업에 대한 자료들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도 아직 거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거기는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지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목표가 있죠. 2,000개. 2,000개, 이제 거의 근접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90 몇 개죠? 8개입니다. 예. 근데 방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얘기하고 계셨고 이제는 우리가 2,0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판로를 확보해서 전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더 두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목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놈만 채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행위가 좀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은 대세가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실 거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있죠. 예. 예, 중기 계획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 이제는 중기계획도 어느 정도 할 고민하겠습니다. 때가 됐다고 예, 보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기업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까 제가 왜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잠깐 꺼냈냐면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공유가 덜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도에서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을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방향을 잘 못 읽어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했겠지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기 뭐 양적 성장 부분은 처음에 초기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될 때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질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 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 기업 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 올해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판로 확대를 위한 고민 그리고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와 전라남도 자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구매 관련해서 그것은 거기에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거기 포함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자료들은 공공구매에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작은 제안입니다만은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기업들이 얼마든지 G2B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한평 출신 임영수 의원입니다. 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지금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맞춤형 교육이니 뭐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 보면 대학에서 뭐 이 신중년 특히 이분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 또 그분들이 은퇴를 했을 때 우리 이번 너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학을 2번 다녀야 된다.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기도 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교육이 아주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년 뭐 사회적 기업 재교육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네, 잘못 자료를 봤을까요? 그 저기 신중년 경영 활용이라든가 사회공헌 그 사업의 대상은 다 사회적 경제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앞으로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수건 안 해요. 예. 이런 부분 신중년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 하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청년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좀 22년까지 일시군 지원 센터 그랬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개 돼 있고요. 올해 5개 그리고 내년 6개 목표로 해서 일시군 1센터 완료를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다고 돼 그렇습니다. 예, 도 자체 또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 지역구인 한평군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랄지 지원센터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도 단위에 도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그런 공동체 지원 센터를 통합 내지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경관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내용이라서 저희들 또 선제적으로 조금 해봤거든요. 그때 파악도 해보고 그래서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서 지금 그 움직임이 좀 있긴 합니다. 저희들 많은 시군이 교육 공동체하고 그다음 마을 공동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 디자이너 이런 부분 또 전남 마을 방송국 TV도 지금 만드시는데 도하고 같이 해서 그런 마을 TV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도 적어도 도 단위 쪽에 광역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지자체 22개 시군에 지원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단순히 이제 기반이나 뭐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요. 컨텐츠 사업별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2,000개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시 아니면 농산어촌, 도시나 농산어촌이 틀릴 것이고 이런 부분을
뭐 농촌, 뭐 어촌 또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들 모델도요, 도시형, 뭐 농촌형, 뭐 어촌형 이렇게 지금 모델도 다시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샘플링을 좀 하고 있고요. 타 시도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 뭐 이렇게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이런 저기 데 좀, 저 서울에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벤치마킹도 갔다 온 군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거기는 이제 도시형 그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 우리 벤치마킹도 국장님이 했습니다. 저 과장님, 뭐 계장님들, 저 팀장님들 좀 벤치마킹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